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는 51번째 맞은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노인학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온몸에 멍이 들고 허벅지가 골절되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요양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한 해당 조합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노동조합 자체로서도 잘못된 업무 관행을 분석하고 조합원 교육 등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40여 건에서 490여 건, 지난해 5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4,000건 수준에 머물던 상담 건수도 2021년부터는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연간 15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하시면서 안전하고 또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노인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올해 주야간 보호시설에 관찰 카메라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노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노인들의 활동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어제 문수체육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김성남 울산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부장과 박정숙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회원 등 5명의 효행 공로자 표창을 서순희 중구 반구일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12명의 경로 효친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김진희, 신세령, 박서진 등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서봉수 국회의원과 홍성우, 김종훈 시의원 등은 어제 울산시 교육청을 방문해 고등학교 분산 배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서읍 지역 중학교 3곳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각 학교마다 10명 중 9명 이상의 범소고와 천상고 등 인근 학교 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산 배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600여 명의 서명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분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반대와 타 구군으로 분산 배정에 반대한다며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학교 증설과 신설을 울산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용지 10곳 가운데 우선적으로 4곳에 대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강대길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운 2지구의 부지 4곳은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부지는 개발 사업과 학생 수 증가 추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중장기적으로 신설 또는 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칭 제2전하초 용지는 학교 신설 요인이 없어 내년 2월 학교 시설 결정지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북구의회 1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해당 행위자로 낙인 찍히고 배제를 당했다며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당 차원의 조사에서도 징계 사유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당협 내에서 배제당하는 수위가 높아졌다며 탈당을 통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북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남구의 한 메디컬 센터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압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건물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바람에 큰 소동을 빚었고 자칫 피해를 키울 뻔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7분쯤 남구의 한 메디컬 센터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간판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불은 철판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다가 튄 불티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24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옥상에 설치돼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냉각기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20여 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초반 옥내 소화전에서 잠시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아 소방대의 진압 활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가 건물 외부에서 고층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인 송수구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대는 소방 차량에서 소방 호스를 꺼내 건물 옥상까지 호스를 들고 가야 했고 소방대는 건물 내 소화기로 화재 초기 진압을 마쳤습니다. 소방대가 소방 호스를 들고 올라가던 중 옥내 소화전에서 정상적으로 물이 나왔고 소방대는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밸브가 열려있던 건물 12층과 13층 옥내 소화전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나와 건물 계단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터져나온 물이 엘리베이터로 흘러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건물 이용객들이 모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빚어졌습니다. 해당 건물 소방시설 점검업체는 지난 2월 자체 점검 중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밸브에 낀 찌꺼기로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송수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미작동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023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봄의 정원 향기로 물들다를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19일 개막식에서는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의 특별 공연과 봄꽃 드론 쇼가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공연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호국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꽃차 마시기와 만들기, 꽃바구니와 꼬마 버블 열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에서는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 등 6천여만 송이의 봄꽃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 옹기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울산 옹기축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옹기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공연과 이벤트가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한편 울산 옹기축제는 지난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예술 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거점형 지능형 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와 성안동을 대상지로 하는 4차 산업도약을 위한 신울산 4.0 이노시티 구축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스 등 이동수단 분야와 탄소중립 보상 시스템 등의 에너지 분야, 체감지능형 건강관리 등 생활 분야와 스마트 행정 서비스 등 데이터 분야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 등 400억 원을 투입해 울산형 스마트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중구청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지역에 중구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사업이 중구 우정 혁신도시와 성안동 일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 라이프 데이트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걸쳐 올해부터 3년간 400억 원이 투입되면 중구가 획기적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울산 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은 13,500여 건에 6억 1,700만 원이고
10,000원 이하 미환급금은 7,800여 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구군과 함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울주군 소재의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업체 공장에선 사출 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금형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울산지검은 이 업체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사망사고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건으로 현대중공업과 S-오일, SK지오센트릭 등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들은 아직 고용노동부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대기업 사건 수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 법이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것들이 신속하게 좀 나오는 것들이 이 법의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첫 기소한 양산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 위반과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 지역 중대재해법 사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노소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지붕 위에서 60대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구군과 교육청, 기상청과 경찰, 군부대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은 재난 취약 분야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교육청은 상황관리 전담반과 수업 비상대책반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은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은 집중 순찰과 교통 통제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 공사는 용구 공급 조절 방안에 한전은 정전대기 긴급복구 체계 마련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월과 4월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 신고 정비 기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고한 교통시설물이 71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의 정비 신고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운영 169건, 안전표지 40건, 횡단보도 38건 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여천 사거리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차로 조정과 북구 상안초 주변 대각선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492건의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축산 농가의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료 가격 안정 대책 예산은 울산시가 5억 원, 구군이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와 유구, 젖소와 사슴, 염소를 사육 중인 1,758개 농가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탄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교원 23명이 어제부터 6박 7일간 울산을 방문해 교육 정보와 교류에 나섭니다. 부탄 방문단은 울산에서 3D 프린팅 모델링과 피지컬 컴퓨팅, 드론과 코딩 등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연수를 받습니다. 또 고헌초와 약사고 등 정보화 수업 현장을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부탄은 지난해 울산형 첨단교실을 모델로 자체적으로 첨단교실을 구축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